안녕하세요. 토픽스쿨 안쌤입니다. 한국사회 이해 심화 16과 국민경제와 국제거래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국민경제는 어떤 모습일까? 국민경제의 주체. 한 국가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경제 주체로 가계, 기업, 정부가 있습니다. 가계는 주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역할을 하며 기업은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받은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합니다. 이처럼 가계, 기업, 정부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국민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물가와 실업. 국민 경제에서는 물가와 고용 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곧 소득이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생활 수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실업률이 오르면 소득이 없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로 인해 소비가 줄어들고 결국 물건을 팔아야 하는 기업의 손해로도 이어집니다. 한국 정부는 물가와 실업률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2013년 이후 1%대와 0%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무렵 7%대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이후 대체로 4% 안팎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제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국제거래를 통해 성장하는 한국 경제.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정책을 채택하면서 1960년에 4억 달러에 불과하던 무역액이 2018년에는 11,404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한국인 관광객의 해외 여행, 해외 기업의 한국 투자,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 등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율과 국제거래. 국제거래를 할 때는 환율이 중요합니다. 환율 변동은 한국의 국제거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한국의 수출에 유리합니다. 한편 환율이 내려가면 수출에 불리합니다. 환율 변동은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줍니다. 네,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국민 경제의 주체 가나다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한 국가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경제 주체로 가나다가 있다. 가는 주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역할을 하며 나는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는 세금을 걷어 공공재나 사회 간접 자본을 제공한다. 그래서 소비하는 역할, 이제 우리가 가계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가정이고요. 그다음에 나는 기업, 다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물가와 실업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 2번 물가가 오르면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3번 실업률이 올라가면 국민 전체의 소득이 늘어난다. 4번 실업률이 올라가면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의 손해가 늘어난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고요. 네,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요. 네, 소득이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업률이 올라가면 소득이 없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국민 전체의 소득이 이제 낮아지는 거죠. 한국의 물가와 실업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외환 위기 당시 물가 상승률이 낮았다. 2번 외환 위기 당시 실업률이 매우 낮았다. 3번 체감 물가가 실제 물가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물가 관리가 필요하다. 4번 OECD 국가에 비해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은 불필요하다. 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고요. 물가 상승률이 7.5%까지 올라갔고요.
외환위기 무렵 실업률이 7%까지 치솟았습니다. 4번의 경우 OECD 국가에 비해 실업률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청년 실업률이 10%대 전후로 나타나서 일자리를 늘리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나라마다 다른 화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거래를 할 때는 국제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화폐로 교환해야 한다. 따라서 무엇이 중요하다. 무엇의 변동은 한국의 국제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국제 거래를 할 때 우리가 다른 나라 돈으로 교환하는 거, 이것을 환율이라고 합니다. 네, 환전할 때 그 비율을 환율이라고 합니다. 다음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시오. 기억,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을 채택했다. 니은, 한국의 국제거래 규모는 세계적으로 매우 큰 편이다. 디귿, 한국은 다른 나라와의 거래보다 국내 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다. 리을, 한국은 다른 나라와의 무역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과 니은,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한국은 기억에도 보지만 이제 수출 주도형, 그래서 국내 판매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판매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 규모를 다른 나라와의 무역 규모가 이제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제 아이가 독일에 유학을 가 있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보내주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율이 많이 올랐네요. 이것이 제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네,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 보내는 돈을 똑같이 보내줘도 이제 적은 양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네, 2번이 되겠습니다. 구술형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아래의 질문에 대답하여 봅시다.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정책에서 중요한 목표 2가지는 물가와 실업률을 모두 낮추는 것이다. 물가가 높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물건을 파는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국 정부는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물가와 실업률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체감 물가와 청년 실업률 등을 낮추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세계 많은 나라의 경제정책에서 중요한 목표 2가지는 무엇인가요? 물가와 실업률을 모두 낮추는 것입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물건을 파는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현재 한국의 물가는 어떤 수준인지 본인의 출신 국가와 비교해서 말해봅시다. 제 고향에서는 채소와 과일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레몬 10개가 1,400원 정도입니다. 작문형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환율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시오. 환율이란 무엇인가요? 환율이 오르면 한국의 수출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환율이 오르면 어떤 사람이 피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율이란 두 나라의 화폐를 교환하는 비율입니다. 국제거래를 할 때는 환율이 중요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한국의 수출에 유리합니다. 해외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같은 성능의 제품을 싸게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 변동은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줍니다. 환율이 오르면 해외로 송금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원래보다 더 많은 한국 돈이 필요합니다. 해외여행을 가려 하거나 자녀가 유학하는 경우 더 많은 한국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16과 국민 경제와 국제 거래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